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달려가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을 투석실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사소한 아침 습관 때문에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말이죠. 저는 30년간 콩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한도윤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신장 생리학을 전공하고 지난 30년 동안 콩팥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기상 직후 첫 30분의 행동이 평생 콩팥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그 작은 루틴들이 말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시는 순서부터 화장실 가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20년 넘게 똑같은 아침 습관을 이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꾸자 1년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계십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죠. 그런데 이 소중한 기관을 지키는 비법이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침 첫 30분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콩팥을 망치는 위험한 아침 습관 4가지와 콩팥을 되살리는 생명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결과와 실제 회복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콩팥의 운명이 바뀝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 66세 김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상호님은 매일 아침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을 20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은 거의 먹지 않으셨어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으셨죠.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행히 김상호님은 아직 회복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아침 습관 4가지만 고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콩팥 기능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작은 아침 습관의 힘입니다. 김상호님처럼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죠. 이 소중한 기관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66세 김상호님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아침 습관 4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첫 30분 동안의 행동이 하루 종일 콩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4가지 위험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상 직후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밤새 수분을 잃은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호흡과 피부를 통해서도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보통 하룻밤 사이에 500ml 정도의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소변부터 보면 수분 부족이 더욱 심해집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데 혈액이 진해지면 걸러내는 작업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마치 진흙탕물을 정수기로 걸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 아침 탈수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 혈류량이 감소해서 만성 콩팥병 위험이 크게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5세 김영수 님도 이런 습관을 30년 동안 이어오시다가 콩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떨어지셨어요. 65세 김영수 님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배가 차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콩팥에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10분 정도 후에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시죠.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콩팥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대량으로 분비되죠. 이 호르몬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가느다란 실타래가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시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의 만성 콩팥병 발병률이 정상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1.8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제가 상담했던 62세 이순자님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침은 잘 안 드셨어요. 점심까지 참았다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죠. 그런데 60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20%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62세 이순자 님도 꾸준히 아침 식사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현미밥 반 공기 정도의 가벼운 아침이면 충분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만 마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챙겨 드셨나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짭짤한 반찬 위주의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아침 상차림을 보면 김치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이어집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작은 정수시설에 오염된 물이 대량으로 몰려드는 것과 같아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시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짠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죠. 제가 만난 68세 박민호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68세 박민호 님은 매일 아침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국물까지 다 드셨어요. 거기에 젓갈이나 장아찌도 꼭 곁들이셨죠.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투석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짠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김치나 젓갈은 정말 조금만, 그리고 국물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도 국물까지 다 드시지 않으셨나요?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공복에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다양한 약과 영양제를 드시죠.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물들은 공복에 복용하면 콩팥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미국 신장학회 자료를 보시면 급성 콩팥 손상의 20%가 약물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4세 최영희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관절이 아프셔서 매일 아침 진통제를 공복에 드셨습니다. 먹고 나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늦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서 결국 응급실에서 급성 투석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건강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들도 공복에 먹으면 이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드시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약인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약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약부터 챙기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네 가지 습관이 평생의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기상 직후 화장실부터 가기, 아침 식사 건너뛰기, 짭짤한 반찬 위주의 식사, 공복의 약물 복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제 콩팥을 살리는 올바른 아침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로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첫 30분 황금 시간 활용법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 한 컵이 밤새 진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번에 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흡수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5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마셔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가세요. 이렇게 하면 콩팥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소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아침 식사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는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채소 샐러드, 그리고 달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물 요리와 젓갈류는 꼭 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국물은 반만, 젓갈은 정말 조금만 드세요. 대신 토마토나 오이,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밤새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아침 식단은 짠 음식인가요? 신선한 채소인가요? 세 번째는 약물과 보조제의 안전한 복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제를 드시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1000mg 이상 드시면 위험해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이 콩팥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드세요. 약사와 상의해서 불필요한 보조제는 과감히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물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지금 드시고 있는 보조제들 꼭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안전한 아침 운동법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콩팥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기상 직후에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탈수 상태에서 운동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안전한 방법은 기상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충분히 물을 마시고 가벼운 준비 운동 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아침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다섯 번째는 작은 습관의 꾸준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6개월 정도 후부터는 분명히 수치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며칠 해보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콩팥은 천천히 손상되지만 회복도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를 챙기는 습관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부담도 적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꾸실 건가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해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시거나 감사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콩팥은 밤에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콩팥이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7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셔야 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게 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잠자리 2시간 전까지는 물을 드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만 드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잘못된 아침 습관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상 직후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이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 소변을 보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둘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었습니다.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셋째는 짭짤한 반찬 위주의 아침 식사였고 넷째는 공복에 약이나 보조제를 복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후에는 정말로 투석실 의자에 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투석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음식도 제한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신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고 약은 식후에 복용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면 콩팥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6개월 만에 수치가 좋아지고 1년 후에는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66세 김상호님의 경우도 그랬죠. 20년 넘게 이어온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고 계시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된 습관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평생을 앗아갈 수 있지만 올바른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0년 후 투석실에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 말이에요.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 한 컵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자리 잡히면 다른 좋은 습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밤부터 침대 머리맡에 물컵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압 관리와 콩팥 건강의 관계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혈압과 콩팥의 숨겨진 연관성,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콩팥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혈압이 급상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건 어떤 건가요? 화장실부터 가시는 건지, 아침을 거르시는 건지,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복에 약을 드시는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